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 손에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빠 손을 잡고 고아원에 들어가던 기억은 분명히 있어요. 아빠가 10밤만 자면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고아원 선생님 손에 맡기고 돌아가면서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아빠 하고 불렀는데도요.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은 건 결국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아서였겠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그 꿈을 꿔요. 제가 돌아선 아빠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겨우 불렀는데도 아빠가 돌아보지 않는 꿈이요. 아빠의 얼굴은 잊어서 그런지 꿈에서도 아빠의 얼굴은 끝내 볼 수 없었어요. 사춘기가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나를 데리러 올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결심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잘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공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에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뭐든 악착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오게 됐을 때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내 역량을 펼치며 살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어요. 물론 덩그러니 사회에 나와보니 나이 어린 여자애가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에겐 복수의 마음이 있었다 보니 슬퍼도 안 울고 외로우면 나가서 조깅이라도 하면서 몸을 더 단련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는 눈물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고아원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나가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허리띠 졸라매 저축하고 적금 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종잣돈이 생기더라고요. 비로소 제 인생에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저는 그 돈으로 그간 준비하고 공부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상점을 연 거였죠. 인터넷으로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하는 게 버거워 울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외로워도 안 울던 제가 피로 누적으로 울었어요. 근데도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울고 다시 일어나서 막 웃으며 일했어요. 누군가 봤다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던 때였어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걸 느낀 때였죠. 그렇게 사업이 좀 잘 되면서 생활의 기반이 닦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살만한 집도 샀고 중고였지만 SUV 차도 샀어요. 아무래도 물건 떼올 때 좀 큰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내 것이 생기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옷만 팔다가 직원 두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인터넷 상점을 열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배달로도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배달 오는 청년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자꾸만 눈길이 가서 쳐다보니까 그 남자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번호 줄까요? 네? 아니, 누가 번호 달랬어요? 왠지 김칫국? 나는 그냥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계속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무심한 얼굴로 대묻더라고요. 저 보고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번호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서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뒤편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괜히 더 발끈해서 말했습니다. 누가 번호 달랬어요? 됐거든요? 아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배달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보셨다면서요? 네? 그랬죠. 앞으로는 궁금하면 거기로 전화하세요. 제 번호예요. 그리고는 또 무심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눈만 끔벅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말이 좋아 사장과 직원 사이지.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도 있었고 다 제 또래들이었거든요. 우리 사장님 저 남자한테 제대로 빠졌나 보네.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 남자가 번호 줄까요? 하기 전에 한 말. 못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그 얘기 물었어요. 아까 사장님한테 배달기사 어디까지 연락했었냐고요. 아, 그랬어? 아유, 그 남자 얼굴만 빤히 보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언니, 진짜 아니라고요. 잘생겼나? 난 잘 모르겠는데.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유, 딱 걸렸어. 잘생겨서 본 거구만. 제 눈에 안경이라 그랬던 걸까요? 제 눈에는 꽤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보기엔 그냥 훈훈하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종종 배달기사 위치가 궁금하긴 했는데 막상 번호를 바꿔보니 먼저 전화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사심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전화를 해서 몇 분 뒤에 도착한다고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던 휴일, 그 남자가 불쑥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잘못 걸었나 싶었지만 일단 받았죠. 오늘 쉬는 날이죠? 뭐예요? 그냥 오랜만에 늦잠 좀 자고 다시 재고 확인하려고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래도 밥은 먹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왜 물으시는지. 같이 밥 먹을래요? 얼떨떨했는데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게 남편과 첫 데이트였어요. 뭐 좋아하냐길래 그때 먹고 싶은 순댓국 얘기를 했더니 맛집을 안다며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 눈 떠보니 시댁에 인사를 가 있더라고요. 아유, 예쁘기도 해라. 우리 아들 보는 눈이 역시나 높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드라마 속에서 보던 못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공치사를 잘하신다 싶어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몇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게 진심이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한순간에 기울기 전까지만 해도 친정부터 잘 사는 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휴, 너나 나나 뭔가 큰 걸 잃고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보듬으면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빠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걸 이미 들으신 듯했고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지만 분명 엄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엄마는 살아계실까 아니면 돌아가신 걸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근거 없는 그리움만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뵌 그날 마치 엄마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혹여나 시어머니가 별로면 어쩌나 집안이 가난한데 내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은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랑 결혼할 즈음에는 배달기사들을 관리하는 관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워낙 성실하다 보니 사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 덕분에 다달이 일정한 월급도 받게 돼서 그때를 계기로 저한테 청혼했거든요. 그래도 사업하는 제가 더 잘 벌긴 했죠.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면 내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 한 푼도 받질 않으셨어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 월급을 죄다 저에게 가져다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넉넉히 주면 그걸 또 모아서 제 생일 선물이나 결혼 기념일 선물을 사오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사업 때문에 아이를 좀 늦게 가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고도 일을 멈출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내가 낳은 내 혈육이 생겼다는 기쁨 때문인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업보다도 아이 키우는 데 더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했던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지금 일도 잘하는 거 아는데 혹시 내 사업 좀 도와줄 생각 있어? 나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지. 뭘 도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업의 전반적인 걸 운영해줬으면 하는데. 어? 물론 나도 같이 할 거지만 사업장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서. 갑자기 왜 그래? 출산하고 힘들어서 그래? 사실 나 우리 아기가 너무 예뻐. 우리 애는 당연히 예쁘지. 근데 그게 이유라고? 어릴 때는 내 손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당신이 나 대신 출근 좀 하면 안 될까? 남편은 크게 웃었고 그 즉시 인수인계가 시작됐어요. 그 후로는 남편이 대신 출근을 해준 덕에 참 편해졌어요. 물론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일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점차 운영에 적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당신 덕분에 새 적성을 찾은 것 같아. 운영이 잘 맞아? 근데 나도 이유가 있어서 부탁한 거야. 당신 원래도 관리했잖아. 사업장 운영도 결국 종합적인 관리거든. 그런가? 그래도 당신이 상품 선택부터 창의적인 건 다 해주니까 내가 관리는 할 수 있지. 당신도 일하다 보면 안목도 좀 늘 거야. 진짜 그래서 당신이 좀 더 마음 편히 육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나 돌아가면 어쩌려고? 애 좀 크면 돌아오는 거 아니었어? 맞아. 깜짝이야. 난 당신이랑 회사 다니면 더 좋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때 제 마음엔 이미 둘째 계획이 들어서 있었어요. 첫째를 낳고 보니 너무 나이 차이가 크지 않게 둘째도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둘째가 생겼죠. 둘째를 임신하고 나니 몸이 전과 같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종종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저 대신 첫째의 등하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제 배가 점점 더 불러오자 그때부터는 밥까지 챙겨주셨어요. 어머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도 돌아오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좀 하면 어때? 나 아직 젊어. 네가 아도 닥달해서 이젠 용돈도 받잖아. 돈 받은 만큼 해야지. 아니, 그거야 어머니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 네가 용돈 안 받으면 이젠 부탁 안 한다고 해서 별 수 없이 받는 거야.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지금처럼 종종 저희 일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달이 용돈 드릴게요. 이제 그 정도 형편 돼요. 아직 사지 멀쩡한데 왜 자식들한테 신세를 져? 저도 어머니한테 신세 지잖아요. 부모한테 지는 게 무슨 신세야. 그럼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이제 적은 나이 아니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 테니까 손주들 조금 자랄 때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후로는 노인정 친구분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또 어머니 뭐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이 관두라고? 진짜 그래도 돼? 아직 괜찮은데.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러다 어머니 갑자기 어디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어머니도 결국 수긍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천군만마 같은 육아 선배님을 얻었죠. 사실 저는 종종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냥 늘 상주하듯 집으로 와 계셨어요. 감사하긴 한데 저 때문에 더 피곤하실까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출산 후엔 시어머니께서 몸조리를 해주셨는데 둘째 출산 때는 조리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했죠. 출산 후 조리원에 내가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 밥을 해주려고 잠깐 남편과 지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올 때까지 내가 청소도 하고 민구 밥도 좀 해주고. 시어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거였는데도 굳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수상한 마음에 예정일보다 5일 먼저 퇴소해 집 비밀번호를 누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너 왜 벌써 왔어? 혼자 온 거야? 아유 세상에. 아기 이리 줘.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놀랐지? 저는 한 사람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분은 누구세요? 그게 말이야. 남편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혹시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당황한 마음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이 가는 아주머니였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 며칠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저 아세요? 저는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 대신 그 아주머니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보며 울고 있었거든요. 그게 있잖아. 왜 반말이세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한테 왜 미안하신데요? 저를 언제 봤다고요? 아주 어릴 때 봤지. 아니, 네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봤지. 정말이에요? 설마.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아니야. 맞아. 지금 나 꿈꾸고 있어요? 아니야. 현실이야. 날 알아보겠니? 저는 정말이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난 한눈에 알아봤어. 아기 때 얼굴이 많이 있네.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제 날 찾아왔다고요? 네가 최근에 유전자 등록을 했더라고. 그냥 첫째 낳고 나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요. 안 그래도 너 오기 전에 첫째랑 놀고 있었어. 지금은 낮잠 자고 있고. 꼭 너한테 안겨 자는 것처럼 애가 잠이 들더라고. 그 아주머니는 두 손을 내민 채 저에게 다가왔어요. 꼭 안아보고 싶다는 듯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야. 눈치챈 것 같지만 어떻게 눈치를 못 채요. 이렇게 닮았는데. 집에 있는 엄마를 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를 낳은 부쩍 수척해진 거울 속의 저와 너무 닮은 여자였거든요. 정말 그러네. 세상에. 우리 딸이 자식을 둘이나 낳았구나. 그래요. 아빠가 날 버리고 엄마가 곁에 없는 사이에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모든 순간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황당해요.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워낙 어릴 때 같이 산 기억만 흐릿하게 있었고 뭔가를 묻고 싶었을 땐 고아원에 있었으니까요. 네 시어머니께
말씀 다 들었어. 네가 고아원에서 자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나는 그저 성인이 되어서라도 행여나 나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게 유전자 등록만 해놨었거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언제 집을 나갔어요? 혹시 아빠 기억나니? 뒷모습만 기억해요. 하던 행동이나 그런 거. 아주 어릴 때 아빠가 물건 집어던지면서 엄마랑 싸웠던 기억은 있어요. 맞아. 그런 적이 있어. 아니, 많았지. 그리고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굳이 알려고 안 해도 그냥 알 것 같아요. 널 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까 나도 키우기 싫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나간 게 아니야. 그럼요? 네 기억 속에 있는 그 모습. 나더러 집 나가라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겁주면서 했던 행동이야. 그래서 날 놓고 이혼했어요? 아니, 난 널 데려가려고 했었어. 근데 네 아빠가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그때는 내가 직장도 없고 소송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네 아빠는 할머니도 살아계셔서 일할 때 대신 돌봐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외할머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 어쩌다가요? 사고로. 나도 어릴 때 충격이 컸지. 그래서 너한테 그런 충격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줘버렸네. 그럼 왜 나간 건데요? 날 위해 버틸 수도 있었잖아요. 버틸 수 있었다면 버텼겠지. 근데 네 할머니랑 아빠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 심지어는 나 보는 앞에서 배고프다고 우는 너한테 우유도 못 먹이게 했어. 네? 애 살리고 싶으면 나더러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어. 도대체 왜요? 그러면서 날 버렸잖아요. 난 엄마 말 못 믿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갔으니까 키우기 싫어서 날 버렸겠죠. 너 낳은 뒤에 알게 됐어. 원래 사귀던 여자가 있었더라고. 꽤 오래 만난 여자였는데 지겨워서 헤어졌다가 나랑 결혼했던 거지. 근데 내가 너 임신했을 때 그 여자랑 다시 만나기 시작했더라고. 임신한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어찌나 기가 차든지. 그래놓고는 나더러 방패라고 하더라. 그럼 왜 나를 두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나랑 연결고리를 아예 끊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 널 고아원에 버렸다는 걸 보니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잘 키울 줄 알았지.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찾고 있어. 나도 그 인간들 면상은 좀 봐야겠어.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나한테서 엄마도 빼앗고 나까지 버린 거면. 찾을 수 있으면 직접 듣게 해줄게. 난 정말 진실만 말하고 있어. 그럼 유전자 등록 덕분에 날 찾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사는지만 몰래 볼까도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한테 연락을 해줘야 하고 허락도 받아야 한다고. 이상하다.
나한테 연락 온 게 없는데? 아, 맞다. 전화번호를 집 전화로 등록했어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너희 시어머니께서 받으셨어. 그게 언제예요? 너 조리원 들어가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한 거야. 네 어머니한테 너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신랑이랑도 만난 거예요? 연락 닿고 준비해서 어제 도착했어. 어젯밤에 네 신랑이랑 술 한잔씩 하면서 소소하게 회포도 풀었어. 진짜 기가 차네. 어떻게 나한테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섭섭하다는 눈길을 보내자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놀랄까 봐 그랬어. 일단 몸조리를 끝나고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 실은 내일 몰래 네 어머니랑 조리원에도 들를 생각이었어. 둘째도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또 저 모르게 하려고 하셨어요? 사실 그랬지. 너 몸도 아직 안 풀렸을 텐데 갑자기 말하면 놀랄 것도 같아서 네 신랑이 가서 슬슬 어머니 얘기도 꺼내고 운도 띄우려고 했어.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좀 시키고 조리도 충분히 받고 나온 다음에 보게 하려고. 근데 어떻게 5일이나 먼저 나온 거야. 우리한테 말도 없었잖아. 아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서 지내시겠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 그랬니? 네, 뭔가 숨기는 것도 같고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나온 거죠. 혹시 나 모르게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어머, 우리가 너 빼고 무슨 꿍꿍이를 벌이겠니? 지금도 버리셨잖아요. 저는 그래봤자 깜짝 파티 같은 걸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거면 내가 일찍 퇴소해서 집에 가야겠다 싶었거든요. 아니, 왜? 안 그래도 우리 서프라이즈 파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 사부인이 다 쏘신다고 했어. 자기 딸 퇴원기념 파티인데 무조건 본인이 다 내신다고. 첫째 때도 파티 해주셨잖아요. 두 분이 또 괜한데 신경 쓰느라 고생할까봐 그랬죠. 너 내 딸 맞니? 그래도 신랑이랑 시어머니가 기껏 파티 준비하는 것 같았으면 모른 척 좀 해주지 그랬어. 나는 그 서프라이즈 파티가 친엄마를 만나는 일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전에 엄마를 만나게 될 거라곤.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 네, 특히 고아원에서 매일 아빠만 기다리던 때도 상상했거든요. 아빠는 끝내 안 올 것 같으니까 혹시 저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오진 않을까 그러면서요.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열밤만 자고 있으라고 데리러 온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구나. 어떻게 애한테. 그런 줄 알았으면 진즉에 내가 데리러 왔을 텐데. 나는 미국에 있었어. 그럼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큰이모가 미국인하고 결혼했거든. 이혼당하고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언니가 오라고 하더라고. 새 출발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더 오래 걸렸나 봐. 한국에 있으면 너 잘 지내는지 들여다볼걸. 실은 그러고 싶어서 미국 안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나를 혼내더라고. 어차피 데려다 키우지도 못할 애를 계속 봐서 뭐하냐고. 차라리 멋있는 엄마가 돼서 성인 되면 찾아가라고 하더라고.
설마 아빠랑 할머니도 다 있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고. 못 키웠네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기 때 품에 안은 기억만 있어서 그저 마음이 여린 줄만 알았지. 근데 오늘 보니까 두 아이의 엄마 답네. 진짜 다 큰 것 같다. 첫째 낳은 후로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도 날 이렇게 낳았겠구나. 그래서 유전자 등록도 한 거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는 잘 지냈어요? 나는 잘 지냈지. 언니 밑에서 편하게 지냈어. 그러다 일 배워서 사업 시작했는데 잘 돼. 엄마도 사업을 했다고요? 안 그래도 들었어. 너도 사업한다며? 사업도 아주 잘한다던데? 엄마 손에 크지도 않았는데 엄마 닮았나 봐요. 그럼 내가 낳은 내 딸인데? 엄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보고 만지는데도 현실 같지가 않아. 내 품에 안겨있을 땐 그렇게 작은 애였는데 이렇게 커서 애가 애를 낳다니.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 두고 미국으로 온 뒤로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어. 뭐가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딸한테 물려줄 거라도 많겠지 싶어서. 사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비록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내 자식은 풍족하게 키우겠다. 반드시 성공해서 날 버리고 거짓말까지 한 아빠한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장하네 우리 딸. 근데 그렇게 성공한 것까진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 같이 먹고 살기엔 충분한 정도요. 그마저도 첫째 낳고 나서는 남편한테 맡기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내가 낳은 내 아이가 너무 예뻐서 24시간 붙어 있고 싶더라고요. 너는 부모가 둘 다 곁에 있어주지 않았으니 네 자식 곁에 있고 싶었겠지. 엄마가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너 잘 자라는지 지켜봤어야 했어. 그럼 네 아빠가 고아원에 널 맡기는 것도 봤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엄마라서 미안한 건 알겠는데 24시간 날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아빠가 날 버리는 모습까지 어떻게 봤겠어요? 내가 봤어야 해. 이젠 엄마 심정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주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 자식 앞에선 늘 죄인 되는 거. 난 죄인 맞지 뭐.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 고아가 된 줄도 모르고 돈만 벌며 살고 있었으니. 엄마가 미안해. 저도 엄마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직 좀 얼떨떨한데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나도 쫓겨나듯 이혼한 뒤로는 한국에 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힘든 기억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근데 나도 어렸던 거지. 널 생각했으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어? 잘 지냈어요. 오히려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니 이 악물고 살 수 있었어요. 넌 정말 내 딸이구나. 그러네. 엄마도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성공했잖아요. 어쩌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도 보란듯이 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는 보란듯이 살고 우리 딸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제 앞에 계신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 말 진심일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저를 진짜 위해줘요. 어머, 우리 딸이 그랬어요? 네, 애가 정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런 애가 아빠한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우리 애가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더 빨리 찾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연락도 끊겨서 우리 딸 안부를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낮에는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밤만 되면 울고 밤잠을 설치니까 언니가 몰래 알아보기도 했나 봐요.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타셨어요. 네, 그러다 저랑 일치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진짜 기적이네요. 우리 며느리가 엄마가 되더니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혼자 견뎠겠죠. 저를 닮았으니까. 맞아요. 혼자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주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두 사람이 괜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나도 그랬어. 언니가 행여 나한테 뭘 더 못해줘서 저런다고 자책할까봐 씩씩한 척 살았어. 근데도 다들 알더라고. 슬픔은 감춰지질 않나 봐.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나도 이제야 가슴에 깊게 맺혀있던 게 풀리는 것 같아.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서 같이 자면서 대신 둘째를 봐주셨어요. 애 다 먹은 것 같으니까 너 얼른 자. 기저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할게. 얼른 자. 아직 몸조리도 안 끝났잖아. 그날부터 엄마는 제 옆에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모든 걸 해주셨어요. 이러다 엄마가 병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엄마, 근데 일은 안 해도 돼? 너무 나만 돌보는 것 같아서 걱정돼. 다 하고 있어. 요즘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 진짜? 마음 같아선 사업이고 뭐고 우리 딸 옆에서 꼭 붙어서만 살고 싶다. 그것도 내가 엄마를 닮았나 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첫째 낳고 나니까 사업이고 뭐고 애만 키우고 살고 싶더라고. 내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결핍이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마랑 꼭 닮은 모성이었나 봐. 그럴 거야. 물론 나도 널 못 키운 것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남편이 대신 출근이라도 해주는데 엄마는 미국이라서 돌아가야 하는 거지? 고민하고 있어. 응? 고민하면 어떡해.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엄마가 비록 남편은 없지만 믿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소개해줄게. 다들 내가 딸 찾아서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회사는 자기들한테 맡기고 딸과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더라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그나저나 우리 사부인은 왜 안 오시지? 족발 올 때가 됐는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부인인가? 응? 아니네. 누군데 그렇게 놀라? 의뢰 맡겼던 곳인데. 의뢰? 엄마는 전화를 받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표정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네 아빠 찾았대. 어? 진짜? 보러 갈래? 바로 가도 되는 거야?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심란해 보이더라고요. 조금 뒤 시어머니께서 오셨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은 뒤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기고 집을 나섰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운전해서 가는데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혹시 돌아가신 건가 싶기도 했는데 깜빡 졸다가 일어났더니 웬 시골 동네에 차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여기야? 응. 저 앞에 초가집 보이지? 어? 아, 저기. 다 무너져가는 저 집? 저 집이래. 어? 저런 집에 사람이 산다고? 그렇다고 하네. 설마. 그때였어요. 저 산속에서 지게에 나뭇가지를 한가득 지고 내려오는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야? 엄마도 그 남자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맞네. 그리고 즉시 엄마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잠깐 망설였어요. 저로선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아빠다 보니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차 안에서 보는데 엄마와 마주한 그 남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슬그머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뭐, 귀신이라도 봤어? 여보.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 여보야? 미국에 갔다고 들었는데. 내 소식을 알고 있었어? 어쩌다 보니 들었어. 차용 따라서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내 딸을 갖다 버렸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당신을 찾았겠어? 걔 잘 살고 있어. 당신이 어떻게 알아? 결혼도 했고 사업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순간 저도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가 제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니. 저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를 본 아빠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더라고요. 뭐야? 당신 얘 찾았어? 그래, 내가 찾았어. 근데 날 왜 찾아온 건데? 왜 찾아온 거냐고? 당신이 내 딸 버렸잖아. 난 따져야겠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저한테 10밤만 자면 데리러 온다고 했던 거? 내가 그랬나?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요? 나는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냥 둘러대는 소리라서. 나 왜 버렸어요? 왜 버렸냐고요? 나랑 같이 사는 여자가 널 못 키운다고 해서 그랬어. 당장 안 갖다 버리면 나랑 끝내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나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었어야지. 그럴 순 없었지. 어머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 당신 어머니? 그 못된 양반?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판단해?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그걸 알아야 해?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엄마는 그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남은 생애를 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다고. 그 여자? 당신 그 애인? 그래. 내가 애 고아원에 맡기고 1년 정도 같이 살더니 우리 재산을 다 들고 튀었어. 그래서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그 여자가 나간 게 1년 뒤였는데도 내 딸을 안 찾아왔다는 거네? 그때 내가
고원에서 잘 지낼 애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나는 당신이 내 딸을 고아원에 버렸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보니까 찾았네. 찾았으면서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둘 다 때깔도 좋구만. 나보다 사는 것도 훨씬 나아 보이는데 굳이 이 꼴이 보고 싶었어? 인과응보다 이건가? 당신한테는 인과응보라는 말도 아깝지. 인과응보? 내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기껏 날 찾아와 놓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그게 왜 궁금해야 하는데? 우리 엄마 암이었는데 치료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찾아서 따져야지. 어렵게 찾아냈었어. 근데 내가 불러있더라고. 다른 놈이랑 이미 결혼까지 해서 만석으로 나왔는데 들고 튄 돈은 이미 다 도박으로 썼다고 하더라고. 어찌나 불쌍하던지. 그 순간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자기 재산 다 들고 튀어서 다른 남자랑 결혼한 여자 말을 믿어? 뭐? 당신 참 미련하다. 하긴 미련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 그때 돈을 받아냈어야지. 그 여자가 진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긴 무슨. 이미 당신한테 사기 쳤잖아. 이미 당신을 속인 사람이잖아. 아빠는 그제야 깨달은 듯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왜? 이제라도 잡아서 돈 받아내게? 받아내야지.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그 여자 소식은 모르는구나? 당신은 알아? 당신 찾으면서 그 여자도 다 알아봤지. 그 여자 어디 있어? 못 만날 거야, 영원히. 이게 무슨 소리야? 작년에 세상 떠났더라. 암으로. 뭐? 암? 그 여자 자식들한테라도 가서 돈 받아내고 싶으면 가보든가. 자식들? 자식이 몇인데? 3. 뭐? 그놈이랑 애를 셋이나 낳았어? 그래. 아주 유복하게 잘 살았더라. 내가 더 알아보니 상대 남자는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고시생이었는데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고시에 합격했더라. 내가 뭐 그것까지 알아야 해? 그 남자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고 고시에 합격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여자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겠지. 고시생이 돈이 어디 있어서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한 건 아닐 테니까. 설마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원래부터 돈이 있었다면 굳이 당신한테 돌아온 척해서 재산을 훔쳐가진 않았겠지. 설마 그놈이랑 그렇게 살려고 나한테 돌아온 척 했다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한 건 그 남자가 아닐까 싶긴 하네. 아빠는 충격에 빠진 듯 엄마랑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데? 평범하게 살아. 그럼 뭐 내 자식이 더 성공한 거네. 쟤는 사업도 하잖아. 내 자식? 어떻게 내 딸이 당신 자식이야? 당신이 버렸잖아. 그래도 내 자식이지. 이렇게 찾아온 거 보면 이제라도 아빠도 부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온 거 아니야? 뭐? 당신 참 낯짝도 두껍다. 아빠가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 딸, 일로 와봐. 아빠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엄마 찾으니까 아빠도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한 거지?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우리 딸 왜 그래? 어릴 땐 아빠 손잡고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좋아했죠. 그날도 아빠 손잡고 놀러 가는 줄 알고 신나서 집을 나왔었죠.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그래, 내가 많이 섭섭했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 여자한테 올려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근데 왜 나중에도 안 찾아오셨어요? 말했잖아. 내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차라리 고원에서 자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랬어. 와봤자 이런 초가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고원에서 자란 덕에 지금처럼 사는 거잖아. 그럼 내가 사업 성공한 뒤로는 왜 안 왔어요? 그래도 내가 사람 아니냐? 염치가 있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사실은 네 할머니 치료비 좀 해달라고 할까도 했는데 그건 못하겠더라고. 저한테 할머니 치료비를 받으려 했다고요? 아니, 할머니가 성화였어. 어떻게든 너라도 찾아서 돈 좀 뜯어내라고. 엄마도 기가 차 하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결국 내가 안 받아냈잖아. 당신이 받아내고 말고 할 돈이 어딨어? 우리 딸은 고아원에서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자수성가한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솔직히 잘 살았어도 찾으러 올 생각 없었잖아요. 뭐? 잘 살고 있을 때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행여 그 아줌마랑 헤어지고 잘 살았다고 해도 안 찾으러 왔을 것 같은데요. 순간 아빠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 덕분에 오늘의 이룬 건 맞으니까. 그것 봐. 그렇지? 솔직히 널 안 키운 거로 따지면 네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보니까 둘이 사이 좋은가 보네. 그럼 나랑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네. 그렇지? 아빠가 10밤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잘 살겠다고. 아빠가 내가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할 만큼 잘 살 거라고. 사실 그 정도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네요. 아빠가 날 버린 걸 후회할 만큼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진 기분이 드는 걸 보니. 그래, 네가 성공했다. 나 부러워. 너랑 네 엄마랑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끼고 싶고 후회되고 부럽고 그래. 내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게. 두 사람한테 다 잘할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 웃는 거 보니 마음이 풀렸구나. 아빠가 미안해. 그때는 아빠가 절이 없었어. 아니에요, 아빠. 역시 넌 내 딸이야. 네 엄마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날 받아주는 거지?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지금도 철이 없어요. 뭐? 아직도 스스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철이 없었다니요. 지금도 철 없으세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럴 거면 날 왜 찾아온 건데? 전 찾으려고 한 적 없어요. 엄마가 찾은 거지. 뭐? 엄마, 아빠 찾으면 무슨 말 하려고 했어? 할 말 다 했으면 가자. 아, 맞다. 잠깐만. 엄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흰색 봉투를 아빠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아빠는 땅에 떨어진 봉투를 주섬주섬 주우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혹시 돈이야? 역시 당신밖에 없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한 거지? 그렇지? 열어봐. 아빠는 봉투를 주섬주섬 열어보더니 기함했습니다. 당신? 이걸 아직 갖고 있었어? 당신이랑 이혼해주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썼던 각서. 공준까지 받았던 거 기억나지?
아빠는 멍하니 엄마를 봤고 저는 뭔가 싶어서 각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혼을 받아주는 대신 저를 성인이 될 때까지 풍족하게 잘 키워줄 것을 약속하셨었네요. 만약 약속을 못 지킬 경우는 엄마한테 양육권을 주고 친권도 포기하기로 돼 있었고요. 맞아. 내가 약속을 받았었거든. 내 자식은 제대로 키워달라고. 하지만 못하겠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당신이 우리 딸 안부를 알고 있을까봐 찾아왔어. 내가 알고 있으면 뭐? 어머니 치료비 달라고 찾아갈 뻔했다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당신은 어차피 친권 없는 거야. 여보. 징그러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그리고 나 미국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 꽤 오래 만났고 같이 살아.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애인 있었어? 결혼 안 했다며? 결혼만 안 한 거지. 내 가장 친밀한 사업 파트너이기도 해. 뭐야. 난 엄마가 여태 혼자인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자식 두고 온 여자가 무슨 연애가 하고 싶었겠어? 근데 일하다가 만났어. 고백을 거절했는데도 일편단심으로 내 옆에 있더라고. 그런 남자인데 어떻게 외면만 해? 그럼 엄마,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우리 애들이 화동할게. 몰라. 부끄럽다. 우리 둘을 보던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왜 굳이 나를 찾아와서 염장을 지르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해? 당신은 나랑 내 딸을 버렸는데? 아빠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 정도로 끝내주면 감사해야지. 당신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싶었어. 그리고 2번 다시는 내 딸 앞에도 내 앞에도 얼쩡거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온 거야. 이 각서 공증받은 거니까 잘 기억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미 내 딸에 대한 친권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가 차에 태우셨어요.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나 속이 다 후련해. 완전 좋지. 기념일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매일 기억하고 싶진 않다. 그건 나도 그래. 얼른 가자. 다들 기다리겠어. 우리 남편 문자 왔네? 다 같이 고기 파티 하자는데? 한우 사온다고. 어머, 우리 사위. 진짜 센스 있네. 얼른 가자. 우리는 그런 우리를 부럽게 보고 있는데 아빠를 두고 후련하게 차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우 파티를 했어요. 남편이 좋은 고기를 많이도 사왔더라고요. 회포를 풀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로소 과거가 과거로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조만간 엄마가 미국으로 들어가시는데 저랑 애들도 같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요즘 저는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고요. 이제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 사랑하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